그 대만의 디지타임스라고 있습니다. 그 대만이 유명하죠. 이제 네. IT랑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그 국가에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완제품, 이제 HBM을 갖다 생산한다면 HBM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태계가 있는데 대만의 많은 곳에서 생태계 중에 한 곳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만은 그런 쪽을 디지타임스는 집요하게 취재를 하면서 우리가에게 중요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대만의 디지타임스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제 HBM 수율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이 디지타임스 현재 회장님이 또 이제 그 모리스 창과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숨겨진 좀 정보들을 자주 캐내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또 수율과 관련된 기사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수율에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HBM4의 수율이 디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50에서 60%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하이닉스는 HBM 수율이 80%가 넘고 HBM3E 이전 버전이었던 HBM3E처럼 90%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어떤 기조하고도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대만의 디지타임스 보도가 상당히 이제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항상 나오던 이 이슈가 HBM4의 수율이 HBM3E보다 훨씬 좀 까다롭게 나오고 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는데 SK하이닉스 지금 뭐 수율을 보자면은 거의 뭐 삼성전자 비해서 압도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HBM4가 HBM3E보다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물론 웨이퍼라는 건 이제 둥근 원형입니다. 원형이지만 그 원형에서 그 HBM4가 HBM3보다 개별 HBM4가 개별 HBM3보다 큽니다. 크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HBM4는 이제 그 구멍을 뚫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제 그 홀 구멍 개수가 2배가 더 많거든요. 2046개여서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한정된 HBM4 안에서 HBM4가 크다 보니까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의 HBM4의 수율이 60% 미만이나 여기서는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반면 SK하이닉스가 수율이 HBM3처럼 80%가 넘고 심지어 90%에 육박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대단한 능력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삼성전자가 HBM4의 수율이 사실은 이제 60% 미만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HBM4만 기준한 것이지 삼성전자는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네. 베이스 다이로 연결하는 과정은 또 하나의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을 겪으면 아무래도 수율이 낮아진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수율이 최대 60%에서 50%에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삼성전자에서는 채산성이 이렇게 좋지 않게 되고 수율이 50%가 된다는 것은 안 만드니면 못하다. 왜냐하면 만들었는데 절반은 폐기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는 수율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전에는 그만큼 많이 찍어내면 된다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채산성이 낮아지면은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면서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이 갈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율이 50%에 육박한다면 안 만들면 못하다. 왜냐하면 만들면서 다른 공장을 갖다가 HBM을 갖다가 찍어내는 것보다는 다른 걸 찍어내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 12월부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워낙 범용 디램의 가격이 HBM에 70%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범용 디램의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면서 그전에는 HBM과 비교하면 범용 디램이 사실은 천덕꾸러기 너무나도 가격이 싸니까요. 천덕꾸러기 신세였는데 범용 디램의 가격이 HBM과 비교해도 70% 육박을 하니까 삼성전자 내부에서 야, 우리 굳이 HBM 만드는데 HBM NB에 납품하는데 목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우리 충분히 이거 가지고 영업이 잘 벌 수 있지 않냐. 왜냐면 볼륨으로 치면 하이닉스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돌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절대로 안 되고 어쨌건 다시 오늘 수율로 돌아간다면 삼성전자가 HBM4를 갖다가 납품하는데 납품할지라도 사실은 이제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타임스의 어떤 수율과도 비교해 본다면 그 전망과 일치하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4에 납품한 것에 큰 어떤 혜택이 별로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집요하게 HBM에 납품을 했어요. 뭐 저희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HBM을 갖다가 2월 달부터 납품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로이터도 예전에 경기현 대표 시절이지만은 그때도 이제 한번 오버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신중하게 접근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디지타임스의 보도를 본다면 설령 납품을 할지라도 채산성은 낮고 영업이익에 끼친 영향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깠을 때 유의미한 HBM4에 납품을 해서 유의미한 어떤
그 재무제표의 반영은 없을 수 있다라는 점도 이렇게 동시에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HBM4에서도 하이닉스의 주도권이 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수율 외에도 다른 특이점이 있을까요? 예, 그 여기서 디지타임스 보도에서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뭐 아는 분들이 계셨지만 한 13나노부터는 메모리 업계가 13나노, 11나노 이런 식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13나노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보통 1X, 1Y, 1G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반도체 미세 공정 같은 설명을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XY, G로 가니까 그다음에 1A, 1B, 1C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X, Y, G로 갈 때 HBM만 실패한 것이 아니고 1X, 1Y, 1G라는 미세 공정에서도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보다 뒤졌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A까지 갔는데 1B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도저히 1X, 1Y, 1G로 갈 때마다 미미한 것을 갖다가 고치면서 미봉책으로 이제 미세화 공정을 했는데 1A에서 1B로 갈 때는 도저히 이 미봉책으로는 1B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1B를 포기하고 1C로 가면서 근본적인 설계를 갖다 재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1C로 갔는데 1C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수율이 60% 미만이라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1B로 가서 1C로 갔다고 성공했지만 성공했다고 자폐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리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사실 D램에 HBM 말고 D램에서도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도 훨씬 기술적인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삼전은 일단 좀 엔비디아에 진입했다라는 정도에만 좀 의의를 둬야겠습니다. 근데 또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요. 종전에 이런 기사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370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인 이 미국의 테일러 공장 있지 않습니까? 이 테일러 공장이요. 임시 승인을 받으면서 좀 생각보다 빠르게 생산을 시작하겠다. 이런 보도가 종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좀 오늘 강한 반등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돼주진 않을까요? 예. 그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권오현 그 부회장 시절부터 왜냐면 우리가 맨날 이렇게 1D, 1X, 1G 삼성전자가 13나노, 10나노 낮추는 것은 아니 1나노, 2나노 낮출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그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거의 TSMC와 동급인 적도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마켓시어는 아니었지만 기술적인 수준이. 하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기술적인 역량이 딸리면서 파운드리가 작년에만 하더라도 최소 2조 이상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적자를 냈던 파운드리가 그 테일러 공장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준 그 납품을 갖고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적자를 갖다가 만회하는 동시에 또 하나 여전히 TSMC는 견줄만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에서 그 기술적인 어떤 진보가 있으면은 HBM에서 D램을 쌓는 것을 삼성전자 잘하는데 베이스 다이를 연결했을 때 문제가 생겼으니까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베이스 다이를 연결했을 때 파운드리의 기술적인 부분도 이렇게 그 역량이 발휘된다면 삼성전자는 껌 먹고 알 먹기가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목이 테일러 공장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이제 그 공장을 승인을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테일러 공장을 비롯한 파운드리도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고 기술적인 진보도 동시에 이룬다면 이건 HBM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반등할 수 있는 호재는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한 호재는 오늘 마이크론이 쭉쭉쭉 떨어지다 오늘은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1%에 육박하는 이제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이 삼성전자랑 어저께 SK하이닉스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는데 두 회사가 주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된다라고 여겨집니다.